자, 이제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2학기도 이제 강의가 오늘 포함해서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 강의만 하면 이제 여름 좀 동안 쉬었다가 9월 초에 이제 3학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강의하기 전에 제 그 방송 진행을 하고 왔는데 1시부터 거의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일주일치 방송을 한꺼번에 싹 하고 왔어요. 생방송도 있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녹음을 하고 왔는데요. 그 미국의 그 뇌과학자 중에 알바 노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뇌과학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의지력, 이런 이 정신적인 힘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냥 마음은 형태가 없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도 정신도 결국은 이 물리적인 어떤 영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거의 5시간 이상 진을 빼고 왔잖아요. 게다가 이제 여기 와서 또 대학생들 또 여름 그 캠프 가는 것 때문에 막 이절저절 제가 협조를 구한다고 막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정작 제가 어디 제 방에 아까 급하게 약을 먹으러 갔는데 그냥 왔어요. 방에 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약을 안 먹고 그냥 왔어요. 또 심각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오늘 말할 때 사실 장기침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하기 전에 약을 좀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하여튼 그냥 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강의했던 거를 지금 유튜브 아까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업로드 하는 거 이렇게 보고 뭐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강의하러 가야지 이렇게 그 약을 먹으러 갔던 생각을 싹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제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써야 될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좀 쓰다 보니까 일단 이 혓바닥이 좀 굳어서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뭐 듣다가 제가 좀 뭔가 발음이 불분명해지면 오늘 쓸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좀 힘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사람이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그냥 습관화가 돼서 뭐 큰 에너지를 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왜냐면 그동안 게스트로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손님으로 갔다가 이제는 이제 메인 진행을 맡으니까 사실 이렇게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대본도 거의 이제 반 이상은 제가 며칠 전서부터 대본도 다 써서 가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싹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아까 생방송 할 때도 사실은 실수를 했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제가 32분까지 뭘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계를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25분쯤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PD님도 당황해 하셨고, 옆에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베테랑이라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이제 원래는 제가 원래 말해야 되는 걸 거의 7분 이상을 빼먹었잖아요. 그 7분 동안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아무튼 뒤에 가서 더 많이 했어요. 뒤에 가서 더 말을 많이 해서 표시는 안 나죠. 표시는 안 나게 했는데 아무튼 이게 뭔가가 제가 앞으로 저한테 살아가는 동안에 저한테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 분명히 예기치 않은 이런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것을 알고 늘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그런 예기치 않은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내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힘이 길러져 있다면 그 상황이 저 자신에게 큰 괴로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별일이 있겠어. 뭐 아니면 뭐 지금보다 뭐 크게 뭐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 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뭔가 그런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내 의도와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건강이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나 재물이나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것들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것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이건 정말 내 것이야. 누군가가 나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고 이게 나한테 죽는 순간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 이것만이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어쩌면 그게 업이에요, 업. 부처님도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수레가 이제 앞에서 소가 수레를 끌고 가면 그 수레가 소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업을 짓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 업을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른 것은 다 나로부터 떠났는데, 나로부터 떠나지 않고, 나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업이죠. 그래서 그 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어왔어요.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어요. 살기에 바빴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또 힘든 일, 뭐 이런 거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이렇게 쌓아왔는지, 어떤 습관을 들여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이제 업은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좋은 업,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셨다면 나중에 그 좋은 습관의 결과로 이제 훗날 더 이제 편안하고 장애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살아오면서 뭐 사는 거에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막 현실의 문제 그거 대처하기 급급하다 보면 자신의 업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해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도 성찰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업이 만약에 좀 부실하게 부정적으로 업이 형성되어 왔다면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반드시 그 대가,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업이라는 것은 한순간 쨍 하고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형성된 것도 오랜 세월 그렇게 축적되어 왔고요. 근데 앞으로 또 그게 이제 뭐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정말로 많은 시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그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 변화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주역에 보면은 이 개사전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역이란 이제 이 궁즉변, 그 다음에 변즉통, 그 다음에 통즉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궁하다고 하잖아, 다할 궁자인데, 뭔가가 궁즉변, 뭔가가 변화가 생길 때까지, 그 끝에, 그 변화가 일어난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나쁜 일도 그 변화가 생기는 그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면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은 변화를 하고 싶으면 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 한계치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을 하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근데 변하면 더 넓어집니다.
또 뭔가가 이렇게 막힌 장애가 없어지고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또 넓게 보니까 나한테 내가 과거에 장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통하게 되죠. 통하면 통즉구, 구가 이제 오래일 구자인데 어떤 변화가 생기고 나면 또 그 변화의 상태가 한동안 또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순간까지 또 다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또 변화로 해서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새로운 연결이 되면 또 그 한동안 그 상황이 지속되겠죠. 이게 좋은 쪽으로도 그런 변화가 생기고 또 나쁜 쪽으로도 그런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매운 라면을 하나씩 꼭 드시고 주무셔 보세요. 당장 뭐 오늘 저녁에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은 안 생겨요. 그쵸? 걷다가 이제 김치 짠 거, 매운 김치 더 집어넣어가지고 밥 말아서 매일 저녁마다 한 그릇씩 드시고 주무시면 때가 되면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변화가 생겨요. 아니면 저녁마다 치킨 한 마리씩 시키고 매일 맥주 한 캔에 치킨 한 마리씩 매일 저녁에 드셔보세요. 당장 오늘 저녁에 내일까지는 뭐 아무 일이 없어요. 며칠 동안에는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한 달, 두 달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안 좋은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꼭 안 좋은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명상, 기도, 수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가 이렇게 자극이 강한 것도 아니고 눈에 확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뭘 해도 또 금방 이렇게 표가 안 나요. 하지만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이지 이것도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변화가 있어요. 저도 그냥 사실 뭐 약간 설렁설렁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이렇게 작년 제가 7월 17일서부터 첫 강의를 했거든요. 공교하게 7월 16일 날 끝나 이게 좀 진짜 그 직전에 만 1년, 딱 1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지금 40강 강의가 끝나게 되는데 그래도 작년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앉아있는 것도 더 많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도 더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차분해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 혼자 우리가 자뻑이라고 하셔서 자기 혼자 착각에 빠진 거. 아무튼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빨리 변하지는 않지만 변화는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요. 변화가 생긴다. 특히 수행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면 우리 전반적으로 삶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제가 이제 엊그저께 철야 기도 때 본문에서 이 복을 닦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복수전서라는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복복자의 닦을 수, 복수전서라는 이런 고전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송나라 때 진관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고요. 후에 이 감흥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첨가해서 새로 이 책을 엮게 됩니다. 복수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복을 닦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좀 이렇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앉아 있는 것이 다니는 것보다 많게 하라. 네? 앉아 있는 것이 어디 돌아다니는 것보다 많게 하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요? 어디 나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게 뭐 포교사로서 할 일도 많고, 절에서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집안에서 할 일도 있고, 그런데 나돌아다니는 시간보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복을 닦을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돌아다니면 에너지도 쓰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어디 구설에 오르고, 이렇게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건 좋은데, 잘해야 본전이고, 사람들한테 그냥 또, 그렇잖아, 욕먹고,
두 번째, 침묵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게 하라. 어때요? 침묵하는 게 좋아요? 말하는 게 더 좋아요? 네. 저는, 네. 말은 많이 해서 좋지만 좋은 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들어보면 전혀 좀 쓸모없는 말들, 정말 이렇게 귀담아 들을 말들이 아닌 이렇게 낭비하는 거,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실질적이고 실천하는 것이 글보다 많게 하라. 우리가 글로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절에서 법문하고 강의하지만 제가 법문하고 강의하는 내용은 얼마나 그럴싸해. 그렇죠? 제가 말하는 대로, 제가 강의하는 대로 제가 살면은 제가 여기 앉아 있었겠어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글은 뭐 말이나 글은 그럴싸하지만 또 현실은 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나 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 게 더 많아진다면 그게 바로 복을 닦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위험을 이렇게 차리는 것보다 더 많게 해야 한다. 뭔가 자기 체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배려하고 양보하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자기의 그 지위라든가 어떤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어려운 사람 이렇게 헤아리거나 이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보가 다툼보다 많게 하라. 양보하는 거. 양보하는 것이 서로 이제 다투는 것보다 많게 하라.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무리지어 있을 때보다 많게 하라. 어때요? 하루 종일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집에서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혼자 있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은 빼고 어떨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엔 혼자 계시면 여러분들 성향이 혼자 계시면 우울증 오실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자, 아무튼 혼자 있는, 저는 최근에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따로 제 방이 계속 바뀌었었는데 이제 한동안 제 방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 방에 또 이제 이렇게 또 그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차 마실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기 또 템플관에 이제 예전에는 있었는데 여기 혼자 못 있어요. 계속해서 손님이 찾아오고 이게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 뭐 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했는데 아무튼 요즘은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것이 문 바깥에 나가는 것보다 많게 하며 기뻐하는 것이 성내는 것보다 많게 해야 한다. 늘 이와 같은 것을 늘리려고 애쓰면 복을 얻는 것이 절로 한없게 되리라. 이렇게 이 복수전서라는 책에서 나왔는데요. 뭐 핵심은 제가 보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명상을 오래 하시면 돼. 집에 앉아서 명상을 오래 하시면 여기 있는 거가 다 해당이 돼. 말도 안 하지, 혼자 있지, 좋은 생각 더 많이 하지, 어디 안 돌아다니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변화가 생기고 또 복을 닦고 복을 닦으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39번째하고 40번째, 29번째, 이렇게 39번째죠? 하고 40번째 두 시간 동안에는 사마타와 이제 윗바사나 우리의 수행을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마타, 삼매 수행 혹은 이제 통찰, 윗바사나 수행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사마타는 이제 마음을 닦는 겁니다. 마음은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을 계속 그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반복하시다 보면 힘이 생기고 습관화가 됩니다. 근데 아직 제가 아까 그 주역의 예를 들었지만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안 하셔서 그렇지 궁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도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삼매경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앙구타라 니카야에 있는 삼매경입니다. 자, 비구들이요,
4가지 삼매 수행의 결과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삼매 수행을 많이 거듭 닦으면, 자,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된다. 자, 삼매 수행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 상태로 있으려고 반복적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 그런 연습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 부정적이지 않은,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와 견, 어떤 거를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알면서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의 실제 어떤 그 특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와 견을 획득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는 자기 습관대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근데 삼매를 많이 닦게 되면 점점점 이제 생각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되게 번잡스럽게 엮이고 이제 뭔가 거칠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어나는 생각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마음을 두지 않으면 뭔가가 그 다음 단계에 있어요. 마음을 두지 않는 또 다른 마음 상태. 어떤 대상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데 그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지 않는 또 다른 마음 상태가 있어.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그것도 어느 순간 야, 이것도 만들어지고 있고 미세하지만 만들어지고 있고 거친 현상이다라는 걸 알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또다시 더 마음을 두지 않는 어떤 차원이 되고, 근데 그 차원이 또 끝이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삼배 수행을 닦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작용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차분하게 가라앉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느낌이나 이런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좀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나 어떤 그 감정이나 이것은 어떤 실체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분별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냥 이제 느낌에 불과하고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규정하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관념을 통해서 규정한 것이지 우리가 규정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상을 이것다 저것이다 라고 인식하지 않고 단지 특성만 그냥 알 뿐이에요. 아,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변하고 사라지고 있구나. 그게 무상한 것이구나. 아, 이것은 뭐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니까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구나. 어떤 특성을 알 뿐이지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고 만약에 알았다면 자기 분별입니다. 분별이지 세상 우리가 느끼는 현상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뇌나 이 여러분들의 이 정신 수준으로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0%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특성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생겨나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아니니까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런 특성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마음이 가라앉혀지고 어떤 분별하지 않고 현실을 인식하고 그런 지와 견이 이제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매 순간 그런 시간이 늘어요. 저도 예전에 10몇 년 전에 이렇게 미얀마나 이렇게 외국의 수행센터 가면은 그쪽에 이렇게 사회도 법문도 그렇고 책에 보면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 이렇게 잠자지 않는 시간에는 늘 수행하고 늘 알아차리고 늘 마음 챙겨야 한다라고 늘 법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는 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정말 요즘은 제가 스마트폰 보거나 인터넷 뭐 유튜브 보는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주어지면 앉아서 명상을 해요. 일단 명상하는 거가 재미있고요. 앉아서 뭔가가 이렇게
저 스스로 이렇게 유익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 명상의 효과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으니까, 시간만 되면 앉아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스마트폰 많이 보고, 컴퓨터 켜놓고 유튜브 이것저것 많이 기웃거렸었는데, 그런 시간 자체가 아예 사라졌어요. 그래서 뭔가가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가 질적으로 달라졌고, 상대적으로 명상을 하고 있는 시간이 자꾸 늘어요. 처음에는 그래 뭐 하루 한 3시간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합치면 3시간.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시간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저도 이렇게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더 계속 하다 보면, 그래, 야, 나중에는 진짜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번뇌가 일어나는 시간, 부정적인 시간,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잖아요. 내가 명상을 하지 않으면 좀비 상태예요, 좀비 상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뭐 양치할 때, 세수할 때, 뭐 운전할 때 정신 차리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시나요? 그냥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지. 그냥 뭐 하긴 하는데, 분명히 한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정신이 없어요. 이게 좀비 상태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수행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번뇌가 일어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 번뇌에 대한 에너지도 점차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마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편안하면 좋잖아요. 우리 어디 여행을 갔는데 승차감 좋은 차 타고 가고 싶어요? 아니면 승차감이 꽝인 뭐 어디 판스프링 달린 트럭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싶어요? 안락한 세단 뒷자리가 훨 낫잖아요. 그런 오래 해도 피곤하지 않고. 제가 옛날에 한동안 군법사로 있을 때 제 차가 그때 스타렉스 초창기 버전인데, 뒤에 약간 화물차 개념이라서 뒤에가 스프링이 이렇게 판 스프링이 있었거든요. 저는 운전석은 그나마 나는데 가끔 뒤에 손님 태우고 장거리 가면 뒤에서 차가 탁탁탁 튀잖아요. 나 멀미하시고 힘들어하고. 아무튼 우리가 이 사마타 수행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좀 더 스무스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첫 번째 또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이게 좀 장애가 사라져야지. 수행을 할 때 수행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좀 사라지고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뭔가 이렇게 수행이 되지. 거칠고 들떠 있으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마음이 편안해야 수행하는 거가 재밌지. 맨날 다리 아픈 거 지켜보고 있고 뭐 졸음하고 싸우고 그럼 수행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오래 못해요. 그렇게 더 분심만 생기고. 그래서 좀 수행을 오래 하게 하고 또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모든 이 상태가 차분하게 좀 고요하게 차분하게 가라앉아야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예비적인 수행 방법으로서 뭐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첫 번째, 자, 이제 거친 마음의 증상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고요하고 차분하고 또 조화롭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 만들기.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호흡이나 이런 걸 많이 쓰죠. 제 자신의 호흡을 부드럽게 하고 또 호흡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들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차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힘이 되고 또 습관화가 되면 이제 금방 이렇게 수행하는 그 상태에 금방 접어들게 되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수행할 때 이 수행을 장애하는 이 장애 요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 경전에서는 5가지 장애로 나오죠. 뭐 감각적인 욕망, 그 다음에 화내는 거, 그 다음에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졸린 거, 그 다음에 긴장하는 거, 산만한 거, 망상 비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회의적인 의심, 불신,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흔히 5가지 그 수행의 장애 요소인데, 예, 삼매 수행을 이렇게 좀 착실히 하시다 보면 몸도 편안하고 또 그 다음에 수행에 대한 확신과
재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렇게 수행만 하셔도 좋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현대인들은 이게 지금 뭐 맨날 음식 잘 먹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으로 맨날 이렇게 막 자극적인 걸 봤어. 이 방송도 뭔가 자극적이고 막 재밌게 해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봐야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해야 뭘 수익이 생기잖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컨텐츠를 보게 할까 막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습관화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기 편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수행하기는 옛날보다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냥 숲속에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연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기 때문에 크게 우리의 마음을,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또 잘 먹어. 그렇잖아. 이게 좀 몸이 좀 배가 고프고 좀 뭔가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좀 가벼워야 수행이 잘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또 잘 먹고 있잖아요. 잘 먹고 안 움직이고 뭐 계속해서 재미난 컨텐츠 막 이런 거 계속 보고 있고, 그러니 그거를 거슬려서 수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여러분들도 음악을 좀 들어가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또 이제 같이 혼자보다는 이렇게 같이 여럿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마타 수행 이제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거가 뭔가 이제 우리가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만 편안해지는 것은 하나의 상태예요. 마음이 아무리 고요하고 편안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순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어느 순간 꽝돼 버려요. 몸에 건강이 안 좋아져도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뭔가 편치 않아요. 어떤 분이 담섭증으로 이렇게 명상을 오래 하셨는데 자기는 뭐 늘 이렇게 명상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 했는데 담석증이 와가지고 엄청난 그 고통이 오잖아요. 급성으로 와가지고 엄청나게 그 고통이 오니까 그 순간 수행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뭐 몸이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뭐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마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에는 더 힘들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태가 됐든 그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순간을 바라보는 힘을 키워야 돼. 바라보는 힘과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거,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마음을 먹어.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 이것은 마음 닫기에 해당이 되고,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픈지 졸린지 뭐 기분 좋은지 기분 나쁜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바라보는 힘을 키우고 바라보여지는 대상이 저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괴로움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만 근원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리가 불편하시잖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내가 끝날 때까지 다리가 불편한 걸 계속해서 바라보는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1분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바라보려면 긍정적인 거, 편안하고 기분 좋고 뭔가 좋은 거는 내가 오래 바라볼 수 있는데 힘든 것은 오래 못 바라봐.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대상으로 오래 바라보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대상을, 상태를 만들고 그걸 바라보는 훈련, 이것도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상태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세월이 흘렀을 때 저절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유익한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제 유익하고 편안한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이 되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찰의 토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고 바라봐서 그 특성을 이해하고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거기에 이제 바라보면서 마음을 두지 않는 이런 이제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하고 거친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통찰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통찰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3회타 수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절박하신 분들이라면 곧바로 통찰을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절박하지 않다면 쉽게 이렇게 워낙 흔들리고 시야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곧바로 통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마타 수행에는 40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3학기 때 저희가 또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가지 가시나 어떤 형태와 색깔을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삼매의 마음을 닫고요. 10가지 부정, 우리가 이제 시신, 썩어가는 시신의 어떤 10가지 특성을 보면서 사실 그거는 외면하고 싶은 어떤 진실이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절박함을 일으키셔야 돼요. 절박함. 그 다음에 10가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십수념. 이것은 이제 마음의 습관 길들이기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어떤 연습이 십수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 유익한 감정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거. 유익한 감정이 더 많이 감정 상태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사무량심을 닦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색정은 메타인식, 뭔가 지금 현재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걸 벗어버리고 그걸 놓아버리고 그걸 뛰어넘는 그런 인식을 연습하기 위해서 사무색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한 혐오죠. 그것은 꼭 음식뿐만이 아니라 나를 홀리는 대상들이 많아요. 옷도 홀리고 뭐 많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홀리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스님들은 소유물이 없으니까 가장 마음을 홀리게 하는 게 집집마다 이렇게 탁발을 했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막 귀한 음식을 줬어. 그 순간 수행을 잘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귀한 음식을 딱 대접받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그래서 그땐 빨리 음식을 먹고 다시 손에 뱉어보면 돼. 그러면 거기에 방금 전에 내 입안에서 맛있게 돌아다녔던 그 음식인데 내 손바닥에 다시 뱉어놓으면 거기에 정이 가요? 안 가요? 다시 집어넣으시고 그걸 다시 집어넣고 또 예전처럼 음식을 씹어보세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극과 극의 경험인데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그 음식은 변한 게 아니죠. 내가 안 꺼내보지 않고 그냥 씹었으면 그냥 삼켰을 건데, 맛있다, 즐겁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건데, 입에 또 뱉어가지고 딱 보면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돼요. 음식 그 자체는 안 변했으나,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흘리는 대상들, 이런 걸 가지고 수행을 하고, 지수화풍, 내 몸에서 경험하는 특성들, 이제 단단하다, 어떤 뭐 딱딱하다, 덥다, 춥다, 뭐 이제 바람, 움직인다, 이런 내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특성들을 경험하면서 하는 이 수행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수행의 이제 대상으로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긍정이라는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한번 내려주는 게 좋겠죠. 일단,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 혹은 긍정적인 의미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가 줄어가는 쪽, 이걸 우리가 긍정이라고 봅니다. 탐진치가 커간다면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적극적이고 밝은 태도. 또 하나의 긍정의 의미는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내려놓는 거. 어떤 걸 긍정한다? 그럼 이제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긍정이야. 그냥 절대 긍정. 그냥 있는 그대로 모두를 나하고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이제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데, 긍정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이렇게 하시면서 차차 달라지게 됩니다. 경전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 일치하는 거, 단순화, 또 평온한 거, 유익한 마음 상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긍정의 그런 상태를 자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